평생 좋은 말만 골랐는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가슴에 걸리시나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가장 열심히 해온 일 중 하나, 가까운 사람을 위해 좋은 말을 골라왔던 그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 온 원인이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나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녀는 점점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걸까? 왜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걸까? 대화는 하는데 진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는 그 묘한 거리감. 분명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물었는데 나를 먼저 찾는 사람은 왜 점점 줄어드는 걸까?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모르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좋은 말을 하는데 관계는 멀어지고 노력은 하는데 돌아오는 건 침묵뿐인 그 서늘한 기분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원인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으셨을 겁니다. 며느리나 딸에게 육아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 건넸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진 순간, 가까운 이웃이 힘들다고 털어놨을 때 걱정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을 끊어버리던 순간,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요즘 허전하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하지 마 하고 받아쳤다가 그 뒤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경험.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한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는 마음을 닫았을까요? 그 답답함 저도 압니다. 평생 좋은 부모이려고, 좋은 사람이려고 애써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쓸쓸함.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그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노년기 고독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그 단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오가던 작은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 힘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말의 방식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격려하고 조언하고 해결해 주려는 것. 다음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조심했어야지.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 이 말들이 나쁜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뇌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조언이나 평가를 들을 때 뇌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영역이 위협을 감지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건넨 조언도 뇌는 순간적으로 공격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을 끊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닫은 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그 뇌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 방향의 말은 이런 겁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건네는 말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네가 감당하고 있는 거 나는 다 보여. 오늘은 그냥 내 이야기만 들을게. 해결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말이죠. 오늘은 이 방향을 바꾸는 3가지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입니다. 해결보다 확인을 먼저 건네세요. 자녀나 가까운 분이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너무 빨리 답을 내려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러게 미리 했어야지. 하지만 그 순간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해결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이상한 건지 아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 먼저 해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타당화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답을 줘서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 빨리 답을 내려드리면 상대는 오히려 이야기를 접어버립니다.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엔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말해봤자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까운 분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시거든 딱 3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두 번째 전환입니다. 내 경험보다 상대의 지금을 먼저 보세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그때 더 힘들었어. 그래도 다 버텼잖아. 위로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경험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내 이야기가 하찮게 느껴졌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관계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수천 쌍의 가족 관계를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말 5번이 나쁜 말 1번을 겨우 상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대1 법칙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늘리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비교하는 말 하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픔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내가 더 힘들었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그 순간 다음부터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네가 감당하고 있는 게 보여. 오늘은 그냥 내 이야기만 들을게.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크게 열어줍니다. 세 번째 전환입니다. 막연한 칭찬보다 구체적인 장면을 짚어주세요. 역시 잘하네. 우리 딸은 능력 있어. 이런 말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방 잊혀집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장면을 짚어주면 완전히 다릅니다.
밤새 준비한 거 다 알고 있어. 그 꼼꼼함이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은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유심히 지켜봐 왔다는 선언이 됩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관찰의 고백인 거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결과를 칭찬받은 사람보다 노력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어려운 일 앞에서도 훨씬 더 오래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그 사람의 자기 인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 인식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잘했네 대신 어떤 점이 어떻게 대단했는지 딱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환,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그 사람. 힘든 날에도 현관문을 열고 나갔던 그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남에게는 인정과 공감을 건네려 애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인색했던 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제일 많이 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반복해 왔을 겁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자기자비란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대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오히려 타인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이 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첫째, 어제도 살아줘서 고마워. 둘째, 오늘 하나만 잘하면 충분해. 셋째, 나는 내가 힘들었던 걸 알고 있어.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말은 어딘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먼저 차오르고 넘쳐 흘러야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 옆에 나란히 앉아서 건네는 말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억해 주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결보다 확인을 먼저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로 먼저 마음을 알아봐 주세요. 둘째, 내 경험보다 상대의 지금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먼저 봐주세요. 셋째, 막연한 칭찬보다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잘했네가 아니라 어떤 점이 어떻게 대단했는지 짚어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오늘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주세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한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자녀든, 오래 연락 못한 친구든,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면 누구든요.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요즘 어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짧은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오늘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